제가 이거 그 PPT 하나 만들었는데 네네. 공유해줘요. 이거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네요. 공유 치고 나오면은 2번 따닥 치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네. 쳐봐요. 오케이. 좋았어. 공유가 되나요? 예, 됐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저번 주에 한국인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에 크게 좀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교회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시골 겨울 풍경 교회입니다. 겨울에 너무 아름답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면요. 제가 부임 초기에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는 6년 됐습니다. 6년 됐고요. 이 교회가 10년의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좀 심하게 교회 성도님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요. 성도들이 다 떠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할 때쯤이면 존립에 대한 문제를 논해야 될 교회였다라고 와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려운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은 목회자 불신과 노예 시찰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을 모시는데 노예에서 추천하고 시찰에서 추천했던 목사님들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목사님들이 2번 다 그렇게 됐던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회 현황은 빚이 많은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 목사님께서 지역사회에 빚을 많이 주고 가서 교회가 회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 분란과 분쟁의 문제가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인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얘기는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여기 증산 제1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했을 때 슈퍼 주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교회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사역지 와서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었고요. 35년 된 교회인데 한 번도 중직자, 향존직을 세우지 않은 교회. 지금도 저는 세우지 않고요. 세울 수가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과제 해결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저번 주의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특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는 농촌이라고는 좀 할 수 없고요. 그냥 시골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하유원 호텔이 인접해 있는 관광 도시도 아니고 또 근접 도시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시골이고요. 그 다음에 민둥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필요를 발견한 건요. 그러니까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문화 활동이 전무했습니다. 교회 이미지 개선을 찾기 위해서요. 그 지역 문화에 대한 개념을 좀 갖기로 다짐을 했고요. 근데 교회의 은사와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을 활용한 강사를 발굴하는 것을 제가 좀 목표로 두고 도서관 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은사 개발 및 자격증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는 문화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시작점이 어르신 한글 교육과 그다음에 만들기 교실이랑 토요 놀이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특히 저희 교회는 신뢰가 바닥이었던 교회였고 이미지도 바닥이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이 아닌 만남의 목적을 좀 중시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모들 몇 없지만 그래도 그 젊은 세대의 부모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필요 발견의 확대는 사역의 확장에 있어서는 지금은 저희가 6년 동안 온 거죠. 단번에 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평생학습센터 지정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접촉 만남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요. 저희는 작은 도서관 및 토요 놀이학교네요. 토요 놀이학교를 저촉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기관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이랑 토요 놀이학교를 잘 하다 보니까 이 면단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마을 공동체라는 게 강원도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군 담당자랑 함께 이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공동체를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제가 있는 교회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하고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 협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업한 지 이제 올해로 2년째가 되는데요. 뭐 교회 건물이 아니라요, 타 건물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이 마실입니다. 누구나 마실 나와서 들리라 그래가지고 카페 이름을 마실로 지었고요.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지역과의 만남의 장소로 작은 도서관에서 6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선군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 그 강좌를 우리가 또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 실천 우리 교회 내부의 변화에 있어서 교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교회 내부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뭐 성경 공부나 뭐 필요하면 공적 지원 활동 등에 대해서 저희는 1년 동안 이 교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도도 10명 남짓했던 성도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 방향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것을 마을 목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1년 동안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바로 이 마을 목회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1년 가까이, 1년 좀 넘게 준비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없는 교회, 작은 교회라다 보니까 인식을 공유하는 게 아주 쉬웠고요. 그다음 제가 부임할 때쯤 성도님들이 또 이 교회 제가 부임하게 된 것이 제가 뭐 이력서를 넣고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그 처가가 여기 주변 교회에 권사님이고 중직자들로 계시는데요. 그분 그 처가 식구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간절하게 좀 와달라는 부탁으로 가지고 제가 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변화가 갈급해 있던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조직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 개개인이 이제 선교적 교회, 마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연합회라고 초급파적으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이 지역에 정선군 내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함께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도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장학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제 MOU 체결을 통해서 함께 이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당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면서 이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하고요, 평생학습센터 사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이건 교회에 벗어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있으니까 아이들 토요일 날 돌봄 교실을 부모들이 봉사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 마당의 역할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좀 확장된 마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문화 사역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 몇몇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천천히 사진 천천히 봅시다. 그래요? 이제 이거는 이제 도서관 작은 문화 사역 그냥 어르신들 위주로 강좌를 시작합니다. 한글 수업이랑 만들기 수업으로 어르신들 요가 수업을 하는데요. 의외로 많이들 참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4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강좌당 한 20명에서 25명까지 오셔가지고요. 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참여율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문화 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수업이라든가 만들기 수업, 그다음에 인문학 수업들을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요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인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 놀이학교인데요. 이 물놀이 파크는 제가 여름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걸 항상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누구나 와서요. 물놀이하고 놀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들기 수업도 하는데 이거는 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저희가 섭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것처럼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토요 놀이. 그래서 점심을 먹여서 오후쯤에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부가 없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아동부도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크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아주 잘 진행되고 또 특별히 성경학교 때는 1박 2일 캠프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신앙도 이야기하고 문화도 함께 나누고 놀이도 함께하는 그런 캠프 형식을 가지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 탁구 교실은 마을 회관인데요. 이 마을 회관의 공간을 안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까 그 마을 공동체 엄마들과 부모들과 함께 우리가 그럼 이 마을 회관을 탁구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탁구대를 설치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체육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계기고 그다음에 토요 놀이학교 때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장면입니다. 토요 놀이학교가 되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아이들 돌봄으로 시작해서 세 가정의 부모님이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 뭐 젊은 가정이 없었으니까요. 그 비기독교 가정이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부모들의 참여가 높아졌고요. 회원 가정만 10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강원도 우수 공동체로 선정이 되어서 1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협소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16평 교육실을 완공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작업을 했지만 지금이 하나의 또 큰 교육실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 토요 놀이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아동센터를 저희가 건립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이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돌봄 서비스가 없다라는 것을 분모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부모님들이 면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면장을 통해서 정성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성군 분립지역 아동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이건 80억짜리 사업으로요. 2017년도에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도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제 군립이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대신 제가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서요.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은 살피고 부모를 대표해서 전반적인 것을 살피고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인데요. 이 마을 기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 기업을 시작한 계기가 왜 마을 기업을 시작했냐면 저희 성도님이 이제 학원을 이 지역에서 학원을 했는데 이 학원을 아이들을 안 보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빈 건물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주민 창업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법인 설립 후 강원도 주민 창업을 공모를 하는데요. 첫 해에는 저희가 준비가 별로 안 돼서 바로 불합격해서 떨어지고요. 다음에 주민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 마시를 개업하게 됐어요. 강원도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주민 창업이 마을을 살린다라는 뭐 심사가 있는데요. 그런 심사에 우수 주민 창업으로 선정돼서 2년 동안 1억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어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주식회사 무릉도원 카페 마실에서 이제 일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게가요. 부분이 이제 그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교회랑 붙어 있지 않고요. 마을 한복판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 창업 마을 기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황제차, 황후차, 청평차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우리 교회 할머님들이 직접 수제로 다 해서 만드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높고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차 중에 여러 차들이 있는데 이거 차고
지금 요 디자인이 이제 내년서부터 온라인 판매되는데 정성군에서 디자인을 해서 준 제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정성군에서 저희 제품을 디자인을 해줘서요. 내년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븐에 구운 찰떡 영양바는 제 아이디어로 만든 영양바인데요. 여기 민둥산에 가는 사람들을 등산객들을 위한 영양 찰떡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요. 이것도 정성군에서 정선의 식품으로 좀 추천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성군에서 디자인 해주고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쿠키도 여기 카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창립했을 때 저희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마을 기업을 통해서 동네에 이제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못했는데요. 동네 장터를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물건을 파고 살 수 있는 장터를 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성군의 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매년 이 장터를 여는 장터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터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증산체육회가 마을 목회를 하면서 매주 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장년 청소년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낙후 지역 문화 평생 교육 향상에 도움을 인정받아서 정성군에서 계속 지원 사업을 육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군 작은 도서관 우수기관 지정으로 인해서요.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이 된 수요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수요처 기관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 도서관을 통해서 4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방학이 되면 나라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도 가능해서 아이들이 함께 와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 창출은 그 마을 기업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증산제일교회 마을 목회 교회 성장에 관해서는 초신자 가정들이 등록이 많습니다. 제가 부임 초에 한 10명 좀 안 됐던 성도가 지금 한 30명 등록교회가 됐는데요. 여기 타교회 성도들이 이동해서 등록한 성도들이 단 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세례를 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초신자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문화 선교로 교회 내외부 정비를 했고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초신자가 가정이 많아서 성도 교육과 마을 목회를 감당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성도가 적다 보니까 초신자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성도로서의 삶들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11조 교인으로 이제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6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에 이제 다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한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의 한계입니다. 문화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적인 방면에서도요. 어느 다양성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도의 한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시골교회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저의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교회와 문화 선교에 대한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수업에 유럽에서는 교회와 선교가 확연히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 문화 선교 마을 목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과 문화 사역에 이 공동 목회가 정말 필수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4년까지 부임하고 한 3년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이 일 저 일 해나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목회자가 지치더라고요. 교회는 교회 일대로, 그다음에 이 마을 목회는 마을 목회 일대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고 좀 지치는 그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교회 사역에 제가 중점을 두고 문화 선교 마을 목회는 성도님들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지역에서의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건데, 목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산자부에서 하는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몇몇 분들과 함께 산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15억이라는 돈이 저희 동네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이장님이 선두가 서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을 제가 앞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이 돈 문제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나는 싸워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서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지역의 개발위원장은 저였고요. 딱 2년 하고 제가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신도들의 리더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성도로서의 리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 마을 목회를 계속해 나가려면 마을 목회 안에서의 리더 교육이 되게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이 이 30명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버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목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와, 놀랍네. 놀랍습니다. 뭐 강호의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마을회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남면 체육회를 제가 찾아가 가지고요. 우리 체육 그 센터 같은 걸 건립을 하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 그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제 체육 남면 협회 회장님한테 줘가지고요. 이게 2년에 걸친 건, 이것도 2년 걸렸는데요. 21억이 올해 투자가 됩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이 동네에 볼링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시면요, 제가 꼭 볼링 치러 모시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놀랍네요. 아주 그 10년 동안 교회 분란이 있었고 내부의 불신, 지역사회의 불신이 6년 목회하는 동안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교회는 안 바뀌어, 성도는 안 바뀌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어서 우리 여러분 들으시면서 소감을 좀,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도 있으면 질문도 한번 해주세요. 먼저 누가 소감이랑. 네, 우리 김 목사님 부임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혼자 독립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혹시 어디서 또 참고를 하신다든지 어떤 이제 또 경험이 있으신 그런 아이디어인지,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사역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저도 교회 7년 전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집사 남편이 너그 교회 목사 바뀌었다며 2년 있다가 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만큼 여기도 그 목회자의 어떤 그런 변동이 굉장히 컸었고, 교회 안에 빚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웃교회 성내교회 우리 최갑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김돌기 교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제보고 이제 이 목사가 7번째 나한테 찾아오는 목사라고, 풍기동부교회에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참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재건할 때 먼저 신앙적인 재건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임하자마자 1년에 2차례씩 스스로 40일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때 이쪽에서 신앙적인 정체성과 어떤 복음,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해가지고 봄, 가을
두 번, 한 번 봄에 할 때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앞에 40일,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40일, 새벽기도를 하면은 전교인 50% 이상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40일을 완주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새벽기도가 활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출석교인 30%가 새벽기도에 참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다른 지역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 였기 때문에 30%가 지금도 꾸준하게 새벽기도에 참석할 만큼 새벽기도가 활성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이때 예배, 기도 프로그램에만 저는 이제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돌리지 못했던 정말로 다른 신천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우리 목사님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고 이제는 제가 영적인 어떤 교회 내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도전받아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도 꿈동산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당에서 저를 압박하는 것이 그것은 이슬람 만화한 단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니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 노인센터도 정리해 달라. 왜냐하면 매달 100만 원씩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쓰자. 우리가 이제 돈 그리고 아동센터 노인센터도 있다가 보니까 겨울 되면은 난방비라든지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거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동센터 노인센터를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걸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요. 하여 이제는 사역의 확장,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역적 확장이 굉장히 절박했는데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의 어떤 우리 케이스 사례를 보면서 지금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내부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케이스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김 목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목사 되기 전에 뭐 했는지 그리고 아, 예.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외국인 회사를 다녔어요. 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30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준비를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참 고민했던 게 선교를 저는 사회복지로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 선교를 사회복지로,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선교를 사회복지로 바라봐가지고 고려대학교 또 대학원 가가지고 사회복지도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한국일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눈도 뜨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종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이 지역에는 경로대학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경로대학을 하는데요. 왜 하느냐면 정성군에서 1,000만 원, 강원랜드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그러니까 1년에 1,600만 원을 지원해줘가지고 이 교회들이 이 경로대학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한 100명에서 150명씩 노인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이 경로대학에 대한 불신인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아니면 교회가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라는 문제가 되게 제가 그걸 과감하게 가자마자 부임하면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사회에다가 맡겼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도 반대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죠. 10명 중에 5명은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잘라내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교회가 가져가야 될 것을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암덩어리처럼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에 좀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필요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필요에 의한 무엇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놀라운 발전입니다. 또 소감과 질문 해주세요, 다른 분.
저는 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감동이 되면서 이제 약간 그 울컥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역시 교회는 희망이 있다. 또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담임 목사님의 그 회심과 결단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서요.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꿋꿋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주 육신은 약간 피곤했는데 지금 마음은 너무나 기뻐서 아주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예, 호대선 목사입니다. 네. 예, 목사님 너무 귀한 사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아까도 좀 살짝 언급하긴 하셨는데, 혹시 그 정선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까 지역 이런 단체, 뭐 강원랜드나 뭐 지역 군 이런 곳에서 지원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다 그런 보조금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이라든지 그거는 좀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목사님께서 아주 이 큰 그림도 그리셨고 잘 정착도 시키셨는데 혹여라도 목사님께서 임지를 옮기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까지 준비하신 마을 이 모든 공동체들이 후임 목회자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직,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준비가 되어졌는지 잘 될 것 같은 건지 목사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 군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당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그 전에 제가 좀 잘 살았습니다. 그 외국인 회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돈도 좀 있고 또 저희 집안 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1년 만에 신용 불량자 됐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 또 그 빚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지역 교회들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찰에 있는 교회들도요, 저희 교회를요 등한시했어요. 제가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시찰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 시골 교회 할 것도 없는데 뭐 할 거야? 이랬어요. 젊은 사람이 알고. 제가 이 시찰에 처음 와서 들었던 내용이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게 그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빚내서라도 뭘 하자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뭐 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빚내서라도 뭘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를 뜯어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교회에 빨간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아직도 그 휘장이 그대로 있었고 바닥에도 빨간 카페트가 걸려져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면 곰팡이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는. 그러니까 교회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마음도 그렇게 문드러져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투자하느냐 안 하죠. 목사를 못 믿는데 성도들이 투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맞는 성도님, 저를 처음 픽업했던 그 여자 성도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영적 멘토의 역할들을 서로 하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소문이 나서 군에서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꾸준히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사기랑 마을 공동체 사업은 아까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해
초기 때였는데 평신도들의 리더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목회자가 바쁘면 안 된다라는 거.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성도들을 어떤 곳곳에 세워야 되는 이 노력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죠. 목회자한테 자꾸 떠맡기려고 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교육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마을 개발위원장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것을 맡아서 지역 개발을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도서관 프로그램은 제가 없어도 지금 또 제가 없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지 후에 이 교회 프로그램이 6년 동안 하면서 교회 안전이 정착되게 했다라고 하지만 한 80%는 정착되죠. 누가 와도 이건 그냥 굴러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 네, 한국 교회 특징이 그 목회자가 높아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목회자에게 상당히 많은 역할과 비중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연구하면서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회자의 신학적인 목회적인 관점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희생과 봉사 결국 변화의 시작은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참여하게 하는 이제 인에이블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출발은 사실은 목회자로부터 출발하는 게 서양하고 다르게 개교의 중심인 한국 교회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여러분들과 이 모임을 시작한 이유도 그렇고 한국 교회 변화는 목회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도 혹시 질문이나 근데 또 오해가 상황.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기존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도도 없었고요. 당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적었었고, 그들이 저를 데리고 왔을 때는 뭐 변화를 또 기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성도님들과 저와의 그런 케미가 좀 맞아서 출발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나정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오균환 목사님.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끌고 다니던 자동차가 교회 차량이 돼서 차량 운행하다가 고장나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는지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좀 힘든 얘기인데요. 이 교회가 제가 왔는데 교회 봉고차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7인승 SUV를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좀 좋은 차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6년 동안 제가 이 차로 교회 모든 봉고차 활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온 지 6년도 안 돼서 27만 킬로가 됐습니다. 27만 킬로가 되는데 이제 차를 퍼져가지고요.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올라가다가 퍼져가지고 이제 차가 없어서 한 3주를 고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차량 운행도 못 해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좀 대부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인데 지금도 교회 차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요 사택도 없습니다. 사택도요 저희가 월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안이 있거나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와서요 저는 개척한다라는 생각하고도 오지 선교 왔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내랑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또 뭐 교회차가 없어서 힘들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조금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이 회사차를 빌려줬습니다. 자가용인데요. 그것도 7인승 차인데 회사차를 빌려주셔서 그걸로 지금 또 이제 교회 운영을 하고 또 이제 할머니들 수업 오고 가실 때 제가 태워다 드리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시고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들리는 그 선교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목회에 임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교회에다가 기대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맨 땅에서 헤딩하는 이런 어떤 개척자 의식이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의 목회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운동성 그냥 제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성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선교적 목회의 현장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조은하 교수님도 좀 뭔가 눈빛을 보니까 한마디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소감과 한번 좀 눈에서 불이 나와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오케이, 예, 됐어요. 네. 그 너무나 놀랍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황후차를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의 요구 사항을 들으려고 노력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우선이 아니고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경청하면서, 그러니까 즉 살피시고 경청하시면서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목회나 다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되게 큰 감동을 받고, 일단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면서 하시는 모습에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젠가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제 1시간 반 정도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반에서 2시간, 이제 한 3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진행되면서 나중에 이제 쟁점들을 좀 축적해서 모아놓으면은 괜찮으면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하룻밤 새면서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여러분 교회 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줌으로도 좀 미리 예고한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같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의, 우리 사실은 오준하 목사님이랑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한 학기 세미나 했지만 이 교회 얘기를 듣는 건 전 처음이에요 오늘. 예, 뭐 아주 6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생긴 걸 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활동 속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원리를 담아내는 목회적인 관점, 신학적인 이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스터디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현재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관점을 선교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이론적 작업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초기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목회관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또 우리 동료들과 또 같이 사례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나 한국교회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같이 이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제주도 가서 월요일날 제주 사랑선교회라고 20년 넘게 그 제주도 복음화가 힘든데 꾸준히 해온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주 사랑선교회. 거기서도 코로나로 되게 어렵고, 뭐 우리 김도열 교수님이랑 조은하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제주도 교회를 지원해 주셨는데, 결국 마을 목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을 목회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제주도 목회자들과 함께 마을 목회 세미나를 하고, 이제 5시 25분 비행기 타면 6시 25분에 김포공항에 떨어지는데, 들어오겠지만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김도열 교수님 8시에 인도해 주시고, 조주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로 지역사회 함께하고 마을 목회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요. 설명을. 우리 저 김도열 교수님이 자주 말한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하시냐고 이론을.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한 4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소통의 문제라든가 내부의 변화라든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지역 에큐메니즘을 구체적으로 학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얘기를 쭉 들으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도 많고 질문할 수 있는 쟁점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쟁점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패 사례는 또 없었는지 그것도 물어보시고 해서 40분 하고 활발하게 우리 김도일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좀 대화를 열심히 나눠주세요. 그럼 제가 한 9시쯤에 여기 같이 들어와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번이 이제 11월 16일인데 그때는 선교적 교회 2장을 읽어보세요. 조금 일정이 달라졌으니까 2장에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어온 다음에 그때 이제 또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좀 수정한 그 변경 아마 공명교회인가 그때가 네, 수정된 안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개척할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도 우리에게 좋은 통찰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게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김나정 목사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희망의 교회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반갑고 꼭 제 고향 정선, 제가 정선에서 태어났거든요. 두 살에 봉평으로 옮겼어요. 매미꽃 필 무렵에. 그래서 정선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정선에 가봅시다. 호대선 목사님이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